1학년 사회 1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업자본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어떤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바로 자유방임주의라든지 작은 정부 이런 걸 추구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저서로는 국부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고, 이 국부론이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경제 문제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해결되니까 정부는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바로 중요한 자본주의의 어떤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과 자본주의 시장,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이게 바로 야경국가 또는 소국적 국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핀 공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핀 공장 이야기. 자, 이게 뭘까요? 자, 핀을 만드는데, 못을 만드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철사를 잡아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철사를 곱게 펴는 사람이 있고, 끊는 사람이 있고, 뾰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각각 자기가 맡은 일들을 분업화해서 이렇게 만든다면은 굉장히 많은 못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핀공장 이야기, 못공장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빵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사람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정육점 주인이라든지 양조업자, 빵집 주인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대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경제적 효율은 각 경제 주체의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세 번째,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고, 독과점,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다 보니까 힘이 센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계급 갈등, 노사 간이라든지 이런 계급 갈등이 본격화되고, 제국주의적 침략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세기 접어들면서 초반에 대공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서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그쵸,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하는 용어죠. 시장 실패.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용어는 바로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자본주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가 되겠죠.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수정자본주의도 그렇고 산업자본주의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크게 보면 자본주의는 큰 정부론 또는 작은 정부론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 시절에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가 문제에 빠졌다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이 큰 정부론의 측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케인즈라는 사람이죠. 케인즈. 자, 그래서 이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죠. 그걸 이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바로 뉴딜 정책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의 특징을 보면 자, 이게 중요하죠. 큰 정부론. 자, 큰 정부론이고 자, 산업자본주의와 좀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 작은 정부론, 수정자본주의는 큰 정부론. 자, 무슨 국가일까요? 산업자본주의는 약형국가를 추진했다면은 수정자본주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그쵸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는 소극적 국가 여기는 적극적 국가 그다음 행정국가 다시 말하면 정부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행정국가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이후에 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계속 빠지게 되죠.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뭘까요? 바로 그렇죠. 무슨 개념일까요? 정부 실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실패는 바로 큰 정부론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이런 정부 실패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요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어떤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공황과 케인즈에 대해서 보면은 자,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케인즈의 말을 잠깐 보면 자, 정부가 낡은 항아리에 지폐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땅에 묻으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정부가 역할을 하라는 거죠. 바로 큰 정부론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 개입 이걸 통해서 유효 수요를 소비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 사상의 영향을 보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적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보다 투자와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해 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시대로 신자유주의 시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의 큰 정부론이 자,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석유 파동과 같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도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정부 실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 이제 다시 작은 정부 자,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 이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바로 아담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자, 시장 원리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자, 민간에 내다 판다는 얘기죠.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 내다 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 노동시장에서 해고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정부론과 관련 있는 말들이네요. 자,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와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